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8시 40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여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명태균의 메가톤급 폭로가 터졌는데요.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음지에서만 돌던 정치권의 썩은 고리가 명태균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실명과 날짜, 장소가 명확한 공천 비리의 실체였습니다. 여기에는 또 권성동을 포함한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권성동, 서정욱, 홍준표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권성동이 공천 장사를 해온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2022년 5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출정식 현장에서 강남구청장 조성명에게 내가 너 공천 줬어 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당 공천이 국민의 권한이 아니라 권성동 개인의 사적 자산처럼 취급됐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국힘당은 정당이 아니라 권력 장사꾼들의 마켓 플레이스였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은 아십니까? 김상민은 아십니까? 신천지는 어떻게 됩니까? 2022년 5월 14일 날 그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출정식 때 거기에 권성동 의원이 아마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장 조성명 씨한테 내가 너 공천 줬어.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아마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예, 사실관계를 아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상민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서정욱 변호사가 추천한 걸로 국민의힘의 모 국회의원한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천지 관련된 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좀 친밀한 관계였는데 실질적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입니다. 예. 저는 특검에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모두 말하고 사실대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방금 말씀 주신 거 특검에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특검에서 물어보는 말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특검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제 박원수 경남지사 번호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왜 이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특검에서 물어보면 그때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공천을 은혜처럼 팔고 다닌 권성동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모욕한 셈인데요.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국정농단, 헌법유린 범죄비리에 이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윤석열 부부의 스피커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도 사법 카르텔의 헬게이트가 열렸는데요. 명태균은 김상민 검사가 서정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국힘당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이 검사를 추천하고 검사가 다시 정치를 하는 이 기막힌 구조는 법치를 완전히 조롱하는 행위인데요.
검찰이 정치와 유착해 스스로 정치검찰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서정욱은 더 이상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홍준표는 신천지 커넥션의 배우로 지목됐는데요. 윤석열과 김건희와 가까웠던 명태균이 실질적인 연결은 홍준표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발끈하며 부인해온 홍준표는 이젠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와 지방 권력이 손잡은 정황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박완수와 김건희의 연결도 충격인데요. 명태균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전화번호를 김건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락처 전달이 아니라 권력 로비스트로서의 결정적 행위인데요. 윤석열 주변의 이권 네트워크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정교하게 짜여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역시 철저한 조사 없이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요.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야 할 중대범죄인 거죠. 저는 이 특검을 임하는 자세가 많은 세금과 또 많은 고급 인력들, 그 다음에 비용들이 투입이 되고 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다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실히 특검에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부분을 협조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명태균의 자신감인데요. 20-30명 다 때려 넣어줄까라는 발언은 허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가 말한 명단에는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같은 실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건 국힘당의 심장을 겨누는 공개적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핵심은 간단한데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인 거죠. 국민은 더 이상 모호한 해명이나 정치적 말장난에 속지 않습니다. 권성동의 공천장사, 서정욱의 인맥 추천, 홍준표의 신천지 연계, 박완수와 김건희의 사적 네트워크,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권력 카르텔로 얽혀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사적 권력 유용은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명태균은 특검 앞에서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렇다면 권성동, 서정욱, 홍준표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왜 실명 폭로 앞에서 아무 말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힘당 공천 시스템은 완전히 사유화됐고 검사는 인맥으로 국회에 들어갔으며 신천지는 정계와 교감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하게 될 텐데요. 국민이 원하는 건 단 하나, 특검을 통한 전면 수사입니다. 빨리 특검에 이 내용을 추가시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어야 할 텐데요. 이걸 어물쩍 넘긴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명태균은 많은 세금과 인력, 국민의 관심이 투입되는 특검이라면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명태균은 말장난하지 말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출마를 결심해주신 당대표 후보님들, 최고위원 후보님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님들 모두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은 다시 국민이다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국민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당대회는 단순히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전 당원 축제입니다.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다시 희망과 용기, 자신감을 되찾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 전대입니다. 모든 후보자들께서 당의 혁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 경쟁을 벌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후보자들끼리 누가 더 정치보복을 잘할 것인가 이렇게 경쟁하는 막장 경쟁이 아니라 열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전과 아젠다를 내놓는 매력 경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전,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미래 경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같은 당의 동지입니다. 동지들끼리 서로 낙인 찍고 굴레를 씌워 비난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면서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검으로 공포 정국을 조성하고 야당 말살을 획책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당의 변화와 희망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원섭이 우리 당에 친유는 없다고 했는데요. 국민을 뭘로 보는 발언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허언증도 이쯤 되면 병원 진료가 필요한 수준인데요. 눈뜨고 하는 거짓말이 이제는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국힘당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뭔지 국민은 다 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감싸기에 매달리며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선 집단이 바로 국힘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윤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게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데요.
12.3 계엄령 선포를 사전 녹화까지 해놓고 쿠데타를 밀어붙인 정당이 국힘당입니다. 물론 연관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정당이 지금도 윤석열 사수를 위해 혈안이 돼 있으면서 국민 앞에서는 친윤이 없다고 둘러댑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명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등 돌린 국민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하는 겁니까? 아직도 망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숨어 암약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 사법부에, 검찰에, 주요 정부 각 부처기관마다 숨어들어 있는데요. 이들이 특검을 막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친윤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을 바보로 보는 짓인데요. 정작 친윤의 본산지는 국힘당입니다. 윤석열 네트워크는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아직도 내란 수괴를 감싸기 위해 헌법까지 짓밟은 자들이 국회에 앉아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없는 정당이라니 국민을 속이려 해도 정도가 있는 거죠.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이 다시 국민이라고 하는데요.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국힘당이 언제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습니까? 민생은 뒷전이고 국익은 외면하고 헌정질서까지 파괴하면서 오로지 윤석열의 안위만 챙겨온 게 국힘당입니다. 그런 정당이 국민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인데요. 지금 국힘당이 벌이고 있는 전당대회는 국민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윤석열을 위한 충성 경쟁장이 돼버렸는데요. 혁신과 미래 경쟁이라며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입만 열면 이재명 대통령 탓, 민주당 탓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매일같이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내란 공모자, 극우 선동가, 역사 부정자들이 왜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서 개소리를 짓거려대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국회가 아니라 법정이고 감옥인데요.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국힘당은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정당인데요. 더 얼마를 두고 봐줄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왜 이 정당이 아직도 해산되지 않았는지, 왜 이런 자들이 국회에서 설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제발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은데요. 정치권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명태균 씨 폭로 관련 내용부터 좀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게 실명하고 구체적인 정황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파장이 상당합니다. 네. 저희가 볼 이 음성 자료가 바로 그 명태균 씨가 제기하는 여러 내용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서정욱, 홍준표 같은 국힘당 주요 인사들 관련해서요. 공천 문제라던가 검찰과의 관계, 또 특정 종교단체 연루 가능성, 이런 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또 마침 오늘 시작하는 국힘당 전당대회, 그 이면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런 시각도 담겨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명태균 씨 발언의 핵심,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소위 권력 카르텔이라는 것의 실체가 뭘까, 이걸 자료를 통해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국힘당이 내건 혁신, 미래, 이런 구호하고 실제 당의 모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일단 그 권성동 의원 관련 내용부터 볼까요? 자료에서 명태균 씨 주장은 이래요.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 출정식 때인데 그때 권 의원이 조성명 강남구 청장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너 공천 줬어,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공천이라는 게 공적인 절차인데 그게 무슨 개인적인 선물처럼 언급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료는 이걸 어떻게 봐요? 자료는 이걸 그냥 개인의 실언 이렇게 가볍게 보지 않아요. 만약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건 공당 시스템이 완전히 사유화된 증거 아니냐. 그래서 국힘당은 정당이 아니라 권력 장사꾼들의 마켓플레이스나 다름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공천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하고 검찰 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이것도 그냥 단순한 인맥 수준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명태균 씨는
그 김상민 검사가 국힘당에 들어온 배경에 바로 서정욱 변호사의 추천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소위 윤석열 부부 스피커로 알려진 서 변호사가 검사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 지점에 대해서 자료의 시각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런 정치인 검사 간의 연결고리, 이걸 사법 카르텔이다, 법치 조롱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과 신천지 관련 내용도 등장하잖아요. 이게 예전부터 여러 이야기는 좀 있었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가까웠다고 주장하는 그 명태균 씨가 직접 홍 시장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좀 무게감이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주목합니다. 그동안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홍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료는 이 문제가 그냥 스캔들 정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연관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제기합니다. 특검이요? 네. 그리고 박완수 경남지 사건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는데요. 명태균 씨가 박 지사 번호를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걸 인정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걸 그냥 단순 연락처 전달이 아니라 일종의 권력 로비스트 행위 아니냐. 잠재적인 어떤 이권 네트워크의 단소로 보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면 정말 하나하나가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인데요. 근데 명태균 씨 본인도 20에서 30명 다 때려 넣어줄까? 이러면서 특검에서 다 밝히겠다. 아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자료는 이 발언을 그냥 허세나 엄포로 보지 않더라고요. 이걸 국힘당 핵심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일종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진실 공방은 결국 특검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료 속 분석을 좀 보면 이런 개별 사안들이 결국에는 정치적 영향력, 검찰과의 유착, 또 특정 외부 세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서로 이익을 도모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말하는 그 권력 카르텔의 정황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자료가 이렇게 심각한 내부 문제를 지적하는 와중에 또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부터 국힘당은 다시 국민이다. 이 기치를 내걸고 전당대회를 시작하네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는 모습인데요. 황교안 비대위원장도 과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과거와의 단절, 당내 통합, 또 이재명 정부와의 투쟁 이런 걸 강조하면서 좀 축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특히 그 송환사 부연의 우리 당의 친유는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요. 눈 뜨고 하는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정면으로 반박해요. 아, 그렇게까지요? 자료는 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국힘당이 그동안 윤석열 감싸기에 앞장서 왔고 또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 동조해왔다는 점, 특히 그 11.3 계엄령 사태 연루 정황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면서 당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즉 친윤의 본산지가 국힘당이고 여전히 문제 세력이 당내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국민이다라는 슬로건 자체도 가관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요. 국힘당이 과연 언제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는지 되묻습니다. 아, 비판 수위가 정말 높네요. 네. 민생보다는 윤석열의 안위를 우선시했고 이번 전당대회 역시 혁신 경쟁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을 위한 충성 경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국힘당을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정당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들이나 극우 선동가들이 국회에 있는 현실 이걸 지적하면서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법정이나 감옥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명태균 씨 폭로를 통해 드러난 권력 내부의 어떤 비리 문제 가능성, 그리고 혁신을 외치지만 과거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국힘당의 현주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권력 카르텔의 진실을 밝혀라 이런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당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자료가 그래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건 결국 이런 모든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상반된 주장과 폭로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지, 또 이 모든 논란이 우리 사회의 정치 시스템,
그리고 정치인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